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의 반발이 무척 거셉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시위대가 국회를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노동계는 왜 반발하는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월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 기자. 최저임금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요? 최저임금을 따질 때 계산할 때 넣는 항목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주는지 여부를 따질 때 기본급 그리고 직무 직책수당 같은 고정수당만 계산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여기에다가 달마다 주는 상여금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교통비, 밥값, 숙박비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비록 상여금 명목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매달 똑같은 돈을 주고 또 실제로 밥이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준다면 사실상 이걸 소득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임금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느냐를 따질 때 전체 월급 항목이 이만큼 있으면 지금까지 요만큼을 받는데 조금 늘어서 범위를 넓혀서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노동계 주장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줄어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으면서 이번에 새로 포함되게 되는 월식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를 많이 받아서 전체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노동자들 이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월 157만 원입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기본급은 156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것들을 합쳐서 300만 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미 받고 있는 돈들이 이제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기준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는 이런 일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면 내 월급도 오를 것이다. 이 같은 기대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각자 계산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수당이나 월상여금을 얼마나 받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서 16% 넘게 뛰었고 현재 시간당 7,530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00원을 맞추려면 앞으로 30% 넘게 올라야 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월급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담이 인건비가 더 커진다. 이렇게 반발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최저임금 10,000원 목표는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주던 돈 중에 일부를 최저임금으로 보게 되면 또 실질적인 충격이나 부담은 줄어들게 되니까 꼼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반박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애초에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니까 이미 그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언급한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법으로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이 최저임금의 취지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렇게 최저임금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실제로? 그래서 국회에서는 유예 조항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당이나 식비나 상여금 같은 것이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월급이 아예 줄어들거나 전혀 안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도에는 월 상여금의 25% 그리고 그 식비 등의 7%를 제외한 금액만 최저임금으로 보고 또 이런 식으로 차차 줄여나가서 2024년부터는 전부 다 포함시켜 보겠다라는 조항을 뒀는데 그럼 이 25%, 7% 이런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정하게 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 계산법으로 봤을 때 이제 시간당 10,000원 이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한 달에 2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연봉으로 따지면 연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르바이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식비나 교통비와 같은 수당이 따로 없는 곳이 많고요. 상여금도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차례, 4차례 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렇게 새로 포함되는 항목이 없는 그런
소득 구조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기본급만 받고 있으니까 기본급이 오르면 당연히 같이 오르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반대로 월급 주는 입장에서 또 보면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데 그럼 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는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또 이렇게 상대적인 측면이 있고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상여금만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금 뭐 1년에 한 번만 주는 상여금이다,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12분의 1로 쪼개서 매달 준다면 포함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상여금을 쪼개서 주고 싶어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취업 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의 과반 혹은 노조가 없는 경우는 노동자의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고칠 때는 그냥 의견 청취,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얘기를 하고 듣기만 하면 노동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고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사실상 상여금 쪼개기가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단체 협약이 취업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여금 쪼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노조가 없는 작은 일터들에만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였습니다.